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의 혼술 7월 30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혐의, 북한 노동당에 김성태로 하여금 돈을 갖다 주도록 한 혐의죠. 그 재판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후 송구권 혼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총력 방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특가법상 규정이 되어 있죠. 뇌물 액수가 제3자 뇌물 액수가 100억 원이 넘습니다. 1억 원 넘으면 특가법인데,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대로 신종 방탄 수포까지 동원을 해서 이 대북 송금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앞으로 이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가 뭐 허위 공소장을 작성했다, 그 기상천외한 이유로 그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자, 이렇게 나서고 있죠. 겁박을 하고 있는데, 검찰을 일종의 협박이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도 지금 일종의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화영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이 대속 발언, 대신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대속 발언, 저도 몇 차례 소개를 드렸는데, 그 발언이 정가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재명이 자신을 면회온 부인 백정아 씨에게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면회온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게, 친명 쪽이겠죠, 이재명 쪽이겠죠, 중진 의원들에게 내가 지금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감옥 사례를 대신하고 있다, 대속 남의 죄를 대신 죗값을 치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증가에서 일종의 이재명에 대한 협박 아니냐.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의 몸통이죠. 본인이 북한에 가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김성태가 돈을 대신 보낸 것도 알고 있고, 김성태가 통화도 했고 고맙다고 했고, 이화영이 그 대북 송금을 북한 노동당으로 가는 돈을 김성태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 이거 다 보고받고 지시하고 했으면서도 잡아떼고 있죠. 잡아떼고 있는데, 이화영이 처음에 한 번은 그 보고를 했다고 했다가 번복을 했습니다. 부인 백정아 씨가 법정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회유를 했죠. 그래서 번복을 한 상태인데, 번복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재명을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재명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찾아온 중진 의원 두 사람에게도 그 이재명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이 검찰이 지난번에 이화영의 그 2심 재판에서 털었던, 그 공개를 했던 녹취록 내용입니다. 녹취록. 면회를 가면은, 특별 면회를 하면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죠. 그 녹취록 내용인데, 거기서 배우자 백정아 씨에게 한번 만나봐라, 뭐 이재명을 만나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중진 의원 두 사람에게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다 당선되고, 이번에 국회의원 총선 직후입니다. 다 당선되고 간 것이다. 이재명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김강민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 말씀해달라. 우리 김강민 변호사, 이하영이 변호사죠. 경기도의원 하는, 활동할 수 있게 말해달라. 이건 뭡니까? 이 변호사비 좀 줘라는 이야기죠. 본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다, 다 틀렸다, 그 국고로 막 환수되고 했겠죠. 뇌물 받은 거 추징되고. 그러니 우리 변호사에게 돈을 대신 내달라고 하라. 왜 돈을 대신 내줘야 되죠? 이재명이. 자, 이재명의 죄를 자기가 대신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도 보살펴 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그날 재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속은 종이 주인 대신 벌을 받는 걸 의미한다. 자, 종은 누구죠? 이화영, 주인은 이재명, 대신 벌을 받는 걸 의미한다. 피고인은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까지 했습니다.
자, 대신 이 죄를 살고 있다. 이하영이 이재명을 끌어들이지 않고 자기가 희생됐기 때문에, 희생이란 말을 썼죠. 검찰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이재명은 또 대표가 된다고 막 저러고 있는데, 나를 잊으면 안 된다. 내가 대신 죗값을 치르고 있다. 크게 이재명을 위해서 충성을 지금 바치고 있는 이하영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하고 다 했으면서도 한번 진술했다가 번복을 해서 이재명은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지금 이재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하영 자기 재판이 끝나면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바로 이재명을 그 재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든 뭐 그때는 구속영장 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영장을 안 치고 기소를 하면 바로 이재명에게 하살이 가기 때문에 이하영이 재판을 질질 끌었죠. 그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면서 1년 8개월을 재판을 끌어줬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재명에게 보고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보호하는 것, 이재명 대북상금 기소를 늦추려고 시간 끌게 하고 이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자기가 그 검사실에서 연어를 곁들여서 뭐 술판을 벌였다 이렇게 가짜 뉴스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했죠. 거짓말까지 하고 했죠. 그 거짓말이 나왔을 때 이재명은 이 검찰청에서 이하영을 해유한 것이 100% 사실로 보인다 이런 말까지 또 했었습니다. 그 장단을 맞춰주는 그런 일도 있었죠. 자, 그런데 사실 이화영은 이재명의 원래 그 측근이 아닙니다. 원래 이해찬의 보좌관이었죠. 그런데 이해찬이 이재명에게 소개를 해주고 일종의 파견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나중에 이재명이 지금 이제 일단은 자기 주변에 좀 보살펴주고 자기 변호사들하고 다 보살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세상에 오면은 사면복권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른 대가를 지불해줘야 된다. 뭐 금전적인 보상이든 나중에 뭐 자리를 주든 사면복권 다 시키고 나서 공천을 주든 그리고 지금 당장 자기 변호사들을 좀 도와주고 돈도 주고 뭐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걸 위해서 지금 마치 충성을 하는 척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재명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 급부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이야기고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할까? 이재명은 이하영이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 일종의 나를 보살펴주고 주지 않으면은 다 불어버린다, 폭로하겠다.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했다는 거. 그것도 다른 것도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할까? 좀 이하영에게 대가를 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하영이 진술을 번복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야. 나에게 협박을 하다가 안 통하니까 또 거짓말을 하는 거야. 다시 진술한 게 저게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화영을 믿지를 않겠죠. 이재명은. 왜냐하면은 원래 자기 사람도 아니고 이해찬 사람인데다가 어차피 두 번에 걸쳐서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다고. 일종의 폭로를 한 것이죠. 이재명을 폭로한 것이죠. 그러다가 그 부인을 동원하고 또 박찬대를 비롯해서 이렇게 측근들이 또 가서 그 부인을 만나고 또 국회의원들을 보내서 겨우겨우 회유를 했지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화영은 자기를 배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지 않으러 가겠죠. 오히려 꼬리를 자르겠죠. 그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 생각으로는 이재명이 저번에 본인이 기소될 때 대북송금으로 기소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이 이화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경기도 평화부시사로 써놓고는 이화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색이 이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를 지냈고 대북 전문가고 이화영이 대북 사업을 총괄하는 평화부지사가
평화부지사로 일했는데 국제 제재,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의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돈을 50억 원이나 줬단 말인가? 300만 달러 대북송금 50억 원을 줬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이 바보냐, 정신 나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화영이 다 아는 사람인데 또 특히 참여정부를 강조를 했죠. 참여정부 때 이 대북 특사 그때 노무현 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대북 특사로 갔었습니다. 그렇게 대북 전문가하고 다 한데 지금 북한의 핵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해서 돈을 보내면은 위법인 줄 아는데 조선노동당에 이번에 돈을 보냈죠. 위법인 줄 아는데 그렇게 했겠느냐? 이화영이 바보냐? 정신 나간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화영이 그렇게 실토를 또 하면은 또는 이게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화영이 이렇게 돈을 보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보내도록 김성태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 지금도 확인이 되지만 그게 나중에 그 이재명 재판에서도 문제가 되면은 그게 더 이상 증거가 있어서 부인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면은 이화영을 바보,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죠. 본인이 김문기 씨도 몰랐다. 뭐 이렇게 유동규도 나중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붙였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이화영이 뭐 협박을 조금 한다고 해서 들어줄 것 같지는 않은데, 대신에 이제 이화영을 나쁜 사람으로 몰기 전략,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김성태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렇게 도움을 받아놓고는 그런 조폭하고 내가 어울리겠느냐. 악덕사채업자, 고리대공업자, 이렇게 막 아주 나쁜 사람 몰아붙이기를 했죠. 이화영도 그런 식으로 이재명이 대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여의도에서도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화영이 정말 어떤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정황을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폭로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